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 파괴라고만 생각했던 이 현상이 사실은 대한민국에게 천년에 한 번 올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김태우 교수의 신작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를 읽고 나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바라보던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늘 자원빈국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고 땅도. 좁은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 말이죠. 그런데 김태우 교수는 이 책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북극 항로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존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선들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가 40%나 단축됩니다. 시간은 돈이고 물류는 현대 경제의 혈맥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항로가 열린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항로의 거점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김 교수는 대한민국이 바로 그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한미러 합종입니다. 한국, 미국,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세 나라일까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미국의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있죠. 반대로 러시아는 어떨까요? 서방의 제재로 인해 동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극 항로를 연결해서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아시아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일본은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때문에 어렵고 중국은 미국의 견제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기회의 시계는 속절없이 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이미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의 경우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일본 역시 북극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김 교수가 제시하는 135 전략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은 북극 항로라는 핵심 축이고 3은 한미러 삼각동맹, 5는 주변국들과의 다층적 협력 체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복잡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북한이죠. 김 교수는 북한을 그 어려운 이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세요.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고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러 합종 전략에서 북한을 빼놓고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수는 거점 항구 확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화물들이 중간 기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항구를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는 거죠. 부산항이나 인천항 같은 기존 항구들을 북극 항로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나선항이나 청진항 같은 동해안 항구들도 활용해야 한다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과연 이런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북한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이미 그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실용주의적 외교, 러시아의 동진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필요성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동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김 교수는 이들을 영원한 경쟁자이자 불가피한 협력자라고 정의합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죠. 결국 우리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아시나요? 2050년까지 세계 경제 순위 예측에서 한국은 계속 10위권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북극 항로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패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새로운 통로가 열릴 때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바닷길을, 산업혁명 시대에는 철도를, 20세기에는 항공로를 장악한 나라가 패권을 잡았죠. 21세기의 새로운 통로가 바로 북극 항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누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향후 100년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김 교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빨리,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 패배자가 될 것인가, 패권국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지, 북한과의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중국과 일본의 견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이죠. 김태우 교수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려는 것일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김 교수의 진짜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를 받아들이되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끝까지 추구하라는 메시지 말이죠. 이 책은 2025년 5월 16일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경제경영 분야의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들,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천년에 한 번 올 기회라는 김태우 교수의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